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 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던 전주시. 최근 팔복동에 드론 혁신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드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가기 위한 전주시의 비전에 한층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앞으로 드론 혁신 지원센터의 역할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드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주시의 현재와 미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노상흡 캠틱 종합기술원장, 그리고 이덕진 전북대학교 기계설비공학부 교수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면서 드론은 이제 단순히 무인 비행체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산업 확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3일이죠. 전주 첨단 벤처단지에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먼저 이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처럼 드론 산업을 혁신하는 센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팔복동 혁신 창업 허브에 있다는데 거기가 뭐냐 그걸 먼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는 산업단지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전주의 땅을 산업단지로 다 바꾸기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 임기 때부터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최첨단 아파트형 산업시설인데 이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또 R&D 기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큰 고민이었었는데 앞에 계시는 캠틱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규모의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혁신창업 허브 여기가 이미 완공이 됐고요. 그 옆에 이제 또 성장하는 기업들을 위한 성장동이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드론 혁신 산업혁신센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직은 사실은 드론이 중국이 원탑처럼 드론 제조 쪽에 이미 우뚝 서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은 아직은 이제 기초 단계에 와 있고 정부 인식도 아직은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소기업이어서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실제 기술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실현할지 또 어떻게 테스트 해볼지 사전에 뭘 해볼까 이런 할 수 있는 데가 한 곳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 지원을 특히 국토부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2020년 또 2021년 사업으로 해서 이제 15종류의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장비까지 들어가게 돼서 작은 기업들이 기술은 있는데 수억 원짜리 장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은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마련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찾아보니까 국비 40억 원이 투입이 돼서 첨단 장비, 고가의 첨단 장비죠. 실내 구동 시뮬레이터, 3D 프린터, 전자설계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런 굉장한 기계들이 많이 들어왔던데 이렇게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전주의 드론 산업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센터를 중심축 삼아서 드론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센터 개소 이전에 그동안 지역에서 드론 관련 기업들이 겪었던 어떤 고충이나 한계들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많이 해결했다고 봐야죠. 이제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태동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기업들보다는 창업자 위주로 초기 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기술 외에는 나머지 다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들이 국내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지원을 받느라고 또 중국을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소싱을 해야 되고는 비용과 시간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도 늦어지고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 이제 전주의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의 중요한 시제품 장비도 앞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비들 또 그 제작하는 장비 그걸 만들어진 것도 성능 테스트하는 장비 그리고 또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원스톱 원루프 형태로 지금 존재하면서 창업자들이나 드론 기업들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도 그렇고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참 많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드론 혁신 지원센터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 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규모의 창업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설계 제작부터 시험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창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술 교류를 통해서 기술 정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나름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 또 거기에 들어서 있는 다른 혁신기관, 연구소, 저희 이제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용광로 같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치러진 지난 개소식에서 전주시가 드론 산업 혁신밸리 2030 플랜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님 어떤 내용들 담겨져 있나요? 사실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무슨 전주가 무슨 드론 산업이냐 이렇게 되게 의아해하고 뭐 전 세계가 드론에 많이 관심 있고 전국적으로도 관심 있는데 전주가 이걸 선도할 수 있을까 대부분 다 뭐 생각 자체를 못했던 때입니다. 예. 그런데 전주시에서 지금 캠틱 원장님 또 교수님들 전문가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신성장 산업을 키워보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드론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게 뭘까 하다가 캠틱과 함께 이제 조금 이따 뭐 드론 축구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드론 축구로 시작하면서 전주가 지금은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드론 쪽으로는 전주가 거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 산업 혁신밸리 2030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론 축구 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야 드론을 축구 공으로 만들어서 이걸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죠. 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전주가 또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메이커스 스페이스라고 가장 기초적인 데에서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구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구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혁신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많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보면 거기에 이제 작은 기업을 창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실제 이 제품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 성장동으로 이제 옮겨서 기업을 꾸리고 이제 공장이 필요하면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 드론 특화 집적단지에 또 기업 입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처음부터 물건이 나와서 팔 수 있는 데까지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전주시 드론 산업 혁신밸리 2030 플랜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황무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도 그렇고 캠틱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열정 이런 게 합쳐져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실 때 날개를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은 멀게 크게 날 수 있는 날개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모든 산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전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큰 욕심이 있으시다. 예,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창업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현 그리고 성장 과정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플랜인데요. 두 분은 그러면 이런 전주시의 계획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만큼 잘 좀 실현이 된다면 전주시가 또 한 번, 시장님 여기 계셔서 조금 겸연쩍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번 드론 산업의 한 획을 긋는 그날이 올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드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도 각 지자체에서 드론을 하지 않겠다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각 지자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 드론을 산업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은 드론 산업이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 와 계시지만 전주시는 아주 그 철학을 가지고 같이 우리 전문가도 그룹들을 또 모아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드론 축구라는 아이템도 성공을 시켰고 또 드론산 혁신 지원센터도 갖다 놓고 이런 아주 준비가 탄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30 플랜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야말로 203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이 어느 정도 확장 인도에 있을 때 그때 전주의 이 모든 계획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네. 여쭙겠습니다. 네네. 뭐니 말씀하셨듯이 드론 산업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태동이 되어 있긴 한데 현재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그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데 전주시가 나름의 지금 현재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서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드론 산업을 태동시킨 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조성된 생태계는 아마 마중물 드론 산업이 발전시키기 위한 아마 커다란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아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어렵게 태동이 된 이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전주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드론 산업을 드론 축구를 포함한 드론 산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외에도 전주에 축하할 만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그리고 드론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려 33곳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9곳의 지자체가 실증 도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전주도 당당하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시장님 사업의 주요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드론 실증도시 또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을 동시에 2개를 저희가 응모도 하고 선정된 지역이 바로 전주 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전주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 지금 캠틱 원장님 그리고 또 교수님 또 대학 그리고 기업체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도전을 해서 당당하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주시의 드론 실증 구축 사업은 항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주시에 그 CCTV가 지금 수천 곳이 있거든요. 근데 CCTV가 수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걸 일일이 사람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지나간 것은 필름 다시 돌려서 계속 보고 있고 수십 명이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일자리로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노동력이 굉장히 소모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명절 때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버스 전용 차선을 어떤 차가 그냥 막 가서 그냥 침범해서 막 다니는 거 일반 차들이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경찰차들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를 누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CCTV를 계속 눈으로 보고 있다가 저거 빨리 경찰 보내야겠다. 이때 보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드론이 떠서 이제 계속 촬영을 해서 드론 스스로 이제 익히는 거죠. 자동차 이런 걸 이렇게. 저거는 자동차네. 그런데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변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길에는 이런 경찰 긴 차 빼고 나머지 차들이 가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드론이 계속 촬영을 하면서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찰차하고 큰 차는 얘는 저 X가 아니고 동그라미. 그런데 이제 얘가 계속 있다가 다른 이상한 물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감지를 해서 바로 경찰이 연락을 바로 가는 거죠. 이거 바로 여기 불법이 있다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전주 시내 하천도 범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범람 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CCTV를 계속 보고 있고 그런데 드론이 떠서 이제 늘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가 위험한지를 얘가 스스로 인지를 하게끔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면 얘가 인지를 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자동차가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차단기를 저 스스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 항공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드론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데가 다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주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게 되고,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딥러닝이라고 해서 AI가 지 스스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돼서 예. 고도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주가 처음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면 전주시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AI, 항공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거나 재난 방지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현재는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보고 있거나 했던 것들이 무인화도 되고 굉장히 달라지는 점들이 많을 텐데, 전문가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들, 지금 이 시사토크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전주천의 우리들의 철학은 예쁘고 화단 만들고 화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연형으로 돌려서 전주천이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자. 그러니까 뭐 쉬리도 돌아오고 수달도 돌아오고 때로는 뭐 이제 더 큰 동물들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수풀이 되게 우거져 있어요. 되게 위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론이 떠서 이렇게 감시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아, 저거 약간 범죄 행위 같다? 이렇게 하면 바로 경찰로 연락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저 행동, 범죄 행위 같은 그 행동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동하고 이상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얘가 데이터를 계속 쌓아주면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불이 났어요. 근데 소방차가 가는데 요즘에 불법 주장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가다가 불법 주장차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다른 데 또 돌아서 가다 보면 그렇게 돌다 보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이 떠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아, 소방차가 불이 여기가 났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주정차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길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드론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시민들에게 재산도 그렇고 생명,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일이고 훨씬 더 많은 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스마트한 안전 도시가 될 전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드론 실중 도시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드론 규제 샌드박스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캠틱 종합기술원이 대표 사업자로서 관련 기관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 어떤 사업 구상하고 있는지, 또 목표와 기대 효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어떤 구역 내에서는 그 규제와 관계없이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 사업인데, 그 규제를 조금 유예해준다는 그렇죠. 말이겠네요. 그 모래 안전 상자처럼요. 뭐라고 그러죠? 그 세이프티 존 같은 거 이렇게 네.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근데 국토부가 드론 축구를 선정했느냐? 이게 이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는 드론 축구를 국내, 그러니까 한국산 레저 스포츠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레저 스포츠가 세계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지원하자, 이제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 드론 축구를 개발해서 국내에서 보급하면서 국내에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 있게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같이 나갈 때는 우리 기업이 만들어진 기술과 상품이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해외 시장에 맞는 제품화, 또 해외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니드, 또 그 환경에 맞는, 또 그쪽 지역에서 우리하고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드론 축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스포츠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언어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국토부 차원에서 인정해서 지원해줬다. 또 그것들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뤄낸다면 드론 축구 글로벌에 한층 더 빨리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드론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드론 축구 낯설지 않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드론 축구가 지난 2016년에 전주시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해왔던 레저 스포츠입니다. 제가 뭐 말레이시아나 동남아권으로 수출했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로서 드론 축구가 얼마나 대중화가 되어 있고 또 이 드론 축구에 필요한 기술력이랄지 관련 부품 산업에 있어서 전주시가 얼마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드론 축구는 전주가 종주 도시입니다. 우리 여기 김승수 시장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걸 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신 분이 우리 김승수 시장이신데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고 실제로 저희가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대회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류의 레포츠를 만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주 국이고 종주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나 모든 우위는 저희들이 갖고는 있죠. 예. 갖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는 시장이나 이런 게 만들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특성화된 형태의 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실제로 일본 2019년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200만 불 수출도 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드론 축구의 전용 그 이제 부품들 개발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전주 기업들 우리 전주가 최고의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어떤 경쟁자 또 시장의 어떤 니드 이런 것들을 그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려면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 자체적인 과제가 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드론 축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여기 두 분 다 나와 계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솔직하게 말씀해 객관적인 주셔야 합니다. 예.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잠깐 이제 보면 드론 축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건 뭐냐? 이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보면 자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산업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이게 하드웨어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 서비스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드론 또는 새로운 드론을 만드는 것 자체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지만 자, 기존에 이 드론을 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새로운 상품의 서비스를 만들어냈느냐. 즉, 드론 축구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이게 하드웨어 강국이다 보니 주로 이제 산업화 관점에서 제조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자, 제조 외에 그러면 다른 쪽의 산업 방향의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드론 축구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어떤 사례를 만들어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요 드론 지금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를 받기 시작한 이 드론,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요거를 좀, 보급화를 확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에는 아이디어도 있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직접 조종을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젊은 층에 관심을 더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조금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즉, 젊은 층은 이 가상세계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메타월드라고 하는 가상세계에서 많이 살고 있고, 그 젊은 층에게 드론 축구라고 하는 거를 가상세계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구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나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해서 드론 축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가상 세계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축구 스포츠 경기로 좀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잘 이렇게 태동이 되어 있는 드론 축구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전통적인 축구도 온라인 게임으로까지 지금 현재 맞습니다.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과 비슷한 맥락이 맞습니다.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드론 축구, 사실 이 전주의 미래 먹거리로 삼은 탄소 소재 그리고 드론의 결합으로 이뤄낸 성과인데 시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드론 축구 시장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 드론 축구, 이게 이제 드론 축구 공입니다. 이제 뭐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공을 움직여서 상대방 골대로 이제 넣는 건데 저는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이전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무슨 드론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캠테익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이렇게 드론 축구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독창적 아이디어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로만 오고 산업으로 가는 거는 거의 다 죽거든요.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는 되게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뭘 저게 뭘 되겠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산업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다른 분야로도 이게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주, 우리 태권도가 종주국이잖아요. 태권도 말고 스포츠에서 종주국이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종주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종주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하드웨어 중심으로 갔었고 또 하드웨어도 이제 이걸 만드는데도 제품 만드는데 처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데 깨지기도 하고 또 채공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축구를 할 수가 있는데 채공 시간도 짧고 예. 또 부품을 연결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부딪히게 되면 또 헐겁게 흘려져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되고 있고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게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른들 하다가 이제 아이들까지 갔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 게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견고하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육상에서 하는 스포츠는 IOC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FAI라고 세계 모형 항공기협회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곧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세계 그 항공기협회에서 인증하는 공식 경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쭉 지나면 더 크게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아주 이거를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경기장이 사실 굉장히 남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정부 예산도 받고 해가지고 드론 축구 국제센터를 아주 규모 있게 짓습니다. 거기가 아마 전 세계의 메카가 될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장한다면 결국은 공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규칙이 만들어지겠죠. 태권도처럼. 그러면서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도 충분히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장 규격의 규정집까지 이렇게 발간을 맞습니다. 하게 네.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드론 축구 월드컵 계획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보는 순간 원장님 계십니다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드론 축구 월드컵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2025년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들 통해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이건 갈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해외 5개국에 드론 축구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계속 저희가 보급을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드론 국제센터에서 국제 월드컵 1회 월드컵을 전주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도 좋고요. 최근 인기 연예인들이 드론 축구에 도전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능 형태로요. 예. 연예인 팀도 만들어지고 뭐 주부 팀도 만들어지고 특히 장애인들이 비 오거나 춥고 그런데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전주를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사례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전주방송과 함께 이 드론 축구 관련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장님?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팔복동 근처에 드론 관련 업체들이 이미 많이 둥지를 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네. 기업들 입주해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아직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드론에 열정이 있고 또 드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거면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렇게 드론 있으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교육기관들이 와 있고요.
드론이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이걸 채공 시간을 더 늘리려고 배터리는 계속 작아지면서 더 힘이 있어서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얘가 이제 혼자 구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입력해 놓으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그 기업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그 AI 데이터, 딥러닝 혼자 스스로 계속 학습해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아직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저는 아마 충분히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향후에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전주에 자리를 잡고 있는 데에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비결이 있을까요? 예, 있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아까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전주시 의지가 아주 강하고, 의지만 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해주고 계시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같은 개발 플랫폼이 아주 안정적이고 또 경쟁력 있게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드론 산업이 산업화되고 기업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은 레저 쪽 외에는 사실 드론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는 아직은 태동기 초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 영역의 시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 의지가 강해서 아까 우리 드론 실증도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고, 그런저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원이나 인프라나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점차로 전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사실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이제 전주시가 2030에서 밝혔듯이 국가 한단까지 구축이 되면 그쪽에 드론 기업 존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전주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드론 산업이 현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원장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이전에 태동기의 수준이긴 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현재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될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드론 산업. 사실은 지금 전주시가 이제 드론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드론 산업의 태동은 상당히 빠릅니다. 사실은 그 드론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군수 쪽에서 군사 분야에서 널리 사실 좀 활용이 되어 왔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날개가 달린 멀티콥터 타입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고정형 타입의 어떤 드론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일찍이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드론 경쟁력이 태동이 상당히 빠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멀티코터 타입의 이러한 실질적인 드론은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의 DJI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약 70, 지금 보니까 6%까지 올라왔고, 매년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 코로나 어떤 환경에서도 매년 적어도 한 10% 정도씩은 드론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 안타깝게 지금 전체 드론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니까 2%.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좀 많이 아쉽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의 시작은 빨랐으나 지금 현재 완전히 정책되어 있는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대략 한 2% 내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아마 드론 산업의 전망은 현재 이제 이렇게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축구 형태가 되는 이제 한 방향이 하나가 있고, 아마 향후는 이제 이런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 물류 배송과 교통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큰 그 패러다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추후에도 이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이 현재 전주시에서 잘 추진한 요 드론 축구, 드론 산업을 향후 이제 이런 물류 배송이나
향후 이제 UAM이라든지 이런 산업과 연계를 어떻게 시켜서 좀 더 드론 산업을 전라북도 또는 전주시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시장님, 이 전주시가 드론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까닭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실은 전주는 이제 전통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고 또 환경이라는 또 자산이 있고 사실 그동안 전주가 가져왔던 게 탄소산업 중심으로 사실 일극체제로 왔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게 저도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면 많은 씨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분야에 조금씩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서 그게 시대와 맞을 때는 쭉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소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앞으로 확산 영역이긴 하지만 분명한 또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계속 더 개척해가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에서 다른 신성장 산업을 키우자 그렇게 해서 뭐 수소도 그렇게 해서 그때 나왔었고 드론도 그렇게 나왔었고 해서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잡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송곳이라는 게 바늘 끝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바늘 끝을 캠틱해서 이제 드론 축구를 개발해 나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사실 아까 처음에 드론 혁신 센터 국가 예산 할 때도 그때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부 관계자하고 국회에서 예산 하시는 분들에게 전주처럼 실제 드론을 가지고 산업으로 작게나마 키우는 도시가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수출까지 한 지역이 있느냐, 일자리 만들어낸 지역이 있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아, 그러면 전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메이커 스페이스도 그렇고 실증 사업도 그렇고 더 큰 공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꽤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전주에서 탄소가 시작이 돼서 전주의 탄소 했던 연구원이 국가연구원까지 가게 됐잖아요. 지금 캠틱 쪽에서 지금 이 드론에 대한 이 노하우가 계속 지금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드론 진흥원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깔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드론이 다양한 산업들과 좀 결합을 하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도 큰데요. 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군사 지역도 있고 고층 빌딩도 많고 여전히 이 드론 날릴 수 있는 비행 가능 장소도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 드론이 스며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우려들 나오는데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드론에 대한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은 많이 지금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드론이 하늘에서 이제 떠서 날아가는 어떤 그 물체이다 보니 이제 안전성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의 비행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행 날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서비스까지 연계하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요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규제를 푸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드론 이제 비행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러면 요 사업 서비스를 이제 좀 더 어떻게 또 활성화해 갈 건데 이건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비스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저 화면에도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농생명 분야라든지 배송에 대한 이런 일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큰 규제에 당장 접하지 않더라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조금 더 드론 산업에 대한 파급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저희 이제 기술원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신기술이든지 진행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암이 있습니다. 명암이 다 있기 때문에 드론 같이 물론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죠. 이건 위험하고 많이 추락했을 때 또 아니면 뭐 그 군사용 같은 경우는 적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도심에서 날렸을 경우에 그 소음 또 그 바람에 의한 어떤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거는 과정에서 다 극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소음도 지금 소음 문제가 사실은 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지금 계속 그 연구 중에 있어서 많이 지금 성과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UAM이라고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 또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전문공을 우리 이직진 교수님 같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있어서 다 극복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드론에 관심을 실제 가져서 실제 행동을 한 때는 2017년입니다.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때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걸 그때 했고 그 뒤에 이걸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죠. 일단은 비행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조종을 하다가 완전 자율 비행까지 가는 그런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수송할 때 아주 작은 물체부터 큰 물체까지 가는데 또 고도화돼야 되는 게 있고, 또 비행 영역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데는 이렇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하다가 전파가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드론이 날아가다가 전파를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은 전파가 약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복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력의 한계가 일 수도 있고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이라는 게 대기업 아니면 R&D를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초기 단계는. 그래서 이런 때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실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일환인데 단계를 뛰어넘기 위한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 대도시 교통체증이나 물류 운송 비용 같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좀 해결할 수단으로서의 드론 산업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동력원으로 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 주목받고 있죠.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이 상용화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네. 결국 지금 드론 산업의 이제 최종 꽃은 아마 UAM과 연계가 되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도심 항공에서 엄청나게 사회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으로서 드론이 활용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드론의 확장 버전인 UAM을 통해서 이러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UAM 관련되어 있는 기술 성숙도를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기술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UAM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실증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 교통 쪽에 투입하기 이전에 이게 단계를 거쳐서 이미 이제 안정성을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었고 미국에서 이미 이제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UAM이 아니라 AAM, Advanced Air Mobility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배송부터 교통까지 드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AAM 이제 플랜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드맵에 맞춰서 지금 UAM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걸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와서 잠깐 보면 네. 국내도 이제 2019년에 이제 기본 계획 UAM 발전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UAM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용서가 필요한데 그 운용서를 2020년에 이제 요거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서까지 했고 현재 이제 기본 이제 테스트베드로서 고흥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증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서 적어도 4군데 정도를 실증을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선정하기 위한 지금 공모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시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전라북도와 지금 우리 전주시와 협력을 해서 지금 UAM 사업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스트베드에 저희도 이제 그 버티포트라고 하는 UAM이 착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선정하는 그 사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2024년까지 이렇게 기본 실증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가 되고요. 2025년부터는 실증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준도심 지역 먼저 이게 산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도심 지역에서 먼저 아마 활용이 되고 나서 이제 복잡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넓혀서 사업화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갈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정부도 그렇게 대한민국도 추진 계획을 밝혔고 전라북도, 전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 전주에는 또 다른 또 전라북도 측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군 뭐 쪽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우리 이제 연구소 혁신기관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니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심 항공교통이 안전하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협력해야 할 그런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역할들 맡아서 해야 할까요, 교수님? UAM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UAM을 이제 어떤 서비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규제와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민간 영역 차원에서 그 서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체계가 또 필요합니다. 보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형태로 갈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이제 해야 될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캠텍 종합기술원과 같은 혁신기관에서 또 기업 지원과 산업화 쪽에 좀 더 밀접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가야 서비스, 제도, 기술, 그 다음에 플랫폼, 여기 함께 가야 실제적인 우리가 2025년 이후에 산업화를 계획한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이 관련 산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위해서 네네. 준비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용수 시장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이 드론 축구를 태동시켰듯이 사실은 이제 대학 내에서도 사실은 인력을 보급하고 양성하는 형태의 사업을 사실은 예전부터 좀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부처 사업이라 그래서 다부처에서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거는 대신에 이제 무인 이동체 이런 형태의 이름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 이동체에는 이제 드론, 지상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과연 적재적소에 공수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의 인력 개발, 물론 이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커플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인력 양성 쪽도 우리 전주시나 지자체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협력을 해서 맞춤형의 인력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즉 그냥 인력을 단순하게 양성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진짜 이 드론 산업, UAM 산업, 아까 무인 이동체 산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니드와 기관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아서 체계적으로 맞춤형의 인력을 양성하고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드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주시가 드론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필요할지, 급변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시장님 생각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워낙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이제 그 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가장 큰 힘이 세 가지인데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방향을 가야 되거든요. 상상력이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산업이라는 게 군이잖아요. 혼자 시험 봐서 어디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다 모이면 저는 드론 산업 충분히 저는 전주시가 선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건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앞으로 전주시에 어떤 노력들 필요할지 두 분께 조언도 구해보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해주시죠. 그 시장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더 시장에 이제 접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회사가 시장, 공공 영역의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제 전주시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기업들과 더불어서 아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해내간다든가 또 대학과 협력해서 좋은 인력들을 양성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 포지션에서 열심히 분업화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대학에 계신 만큼 후학들 미래에도 많은 관심 갖고 네.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주시가 드론 산업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관심이거든요. 관심인데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거냐가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그 수소경제탄소 산업과에서 사실은 거기에 밑에 이제 드론 분과를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그래서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포트가 되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않았을까 이제 나름대로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돌아가면 이게 관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기관, 그다음에 대학, 기업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주시에서 잘 하셔서 드론 산업 혁신 어떻게 보면 지원 센터가 지금 개설이 되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기업체 혁신기관 기관이 함께해서 맞춤형의 인력을 좀 그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 형태의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같이 융합이 됐을 때 전주시가 또 다른 드론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전주 드론 산업의 오늘을 만들었고 또 내일을 또 기약하기 위해서 시장님께도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겸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재선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함이 있었고 더 좋은 리더가 전주를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가 훌륭한 시장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시장, 시민들을 가장 사랑하는 시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성장한 드론 산업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화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빠르게 실행에 옮긴 덕분에 지역의 미래에도 초록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드론 축구는 주춧돌이 됐고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는 다리를 놓아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술과 훌륭한 인재, 튼튼한 기업과 같은 초록불들을 끌어 모아서 전주시의 비행이 순항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